네, 반갑습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 팀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영미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MD9 신기능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트레이닝을 기업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했던 트레이닝 중에 그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쓰는 핵심인 주름 교육을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조금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그 주름이 잡히는 원리 같은 거는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기능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신기능 소개부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GPU 시뮬레이션이 새로 들어갔고요. 예전보다는 훨씬 그 시뮬레이션 속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 중인 기능으로 그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한 겹 시뮬레이션 정도에서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리타폴로지 기능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 거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타폴로지를 새롭게 로우 폴리로 정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सब디비전 기능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예전에는 패턴 하나, 도형 하나당 그 파티클 디스턴스가 이제 하나씩만 있어가지고 정교하게 작업을 하려면 의상이 굉장히 무거워졌는데요. 이제는 부분 파트별로 그 섭디를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훨씬 가볍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프 패턴 시메트리 기능이 들어왔고요. 예전에 시메트리가 이제 동떨어진 패턴에서 시메트리 연동을 해서 움직였다면 지금은 하나의 패턴에서 이렇게 양쪽이 연동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시연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폴리곤을 그릴 때 그 아예 그 미러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아예 대칭으로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자잘한 기능으로는 그 환경 보기 설정이 3D 보기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툴 그룹이 하나의 툴 아이콘으로 좀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래 하위 툴 쓰실 때는 꾹 눌러서 하위 메뉴를 열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릴게요. 잠시 캠타시아 좀 킬게요. 저희가 CPU하고 GPU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패턴을 나눴고요. 지금 얘가 가벼운 녀석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파티클 디스턴스를 보면 파티클 디스턴스가 5죠. 5면은 기존 CPU로 돌렸을 때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GPU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CPU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GPU 쪽은 비활성화 해놨고요. 네, 얘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할게요. 지금은 기본 CPU 시뮬레이션을 보고 계십니다. 그 예전대로 굉장히 느리죠? 저희가 파티클 디스턴스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체가 출렁하고 제자리를 잡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까지가 이제 CPU 시뮬레이션이었고 그 다음은 GPU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U 시뮬레이션은
보시면 이 시뮬레이션 버튼을 꾹 누르시면 밑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옵션들이 있고요. 기존의 컴플리트, non-linear 포함해서 가장 상단에 GPU 시뮬레이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GPU로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살짝 기다렸다가 시뮬레이션이 확 됩니다. 훨씬 빠르죠? 이렇게 속도 차이를 확인을 하셨고요. 대신에 얘가 충돌 처리 안정성은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서나 또는 여러 별 무상에서는 아직은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셨던 바와 같이 한겹에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의상에서는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기능으로 하프 패턴 시메트리 보여드릴게요. 하프 패턴 시메트리는 기준이 되는 성분이 있고 이 성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보시면 Unfold Symmetry Editing이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설정을 합니다. 기존에 Unfold가 있다면 지금은 Unfold Symmetry Editing이라고 하프 패턴으로 넘기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해당 메뉴를 사용하면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프 패턴의 기준이 되는 점선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점선의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움직여 볼게요. 점을 편집하거나 라인을 편집하면 대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안에 내부 도형을 그리면 내부 도형도 시메트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내부 도형의 위치, 형태가 모두 시메트릭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프 패턴 시메트리를 푸실 때는 기존에 시메트리하고 인스턴스를 푸실 때처럼 우클릭하시고 Remove Linked Editing 메뉴를 사용하시면 돼요. Remove Linked Editing 메뉴를 사용하시고 또 하프 패턴 시메트리가 적용되는 걸 다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존처럼 얘를 시메트리로 만듭니다. 이게 저희가 사용하던 기존의 시메트리죠. 여기서 가운데 중심선에서 머지 기능 두 개를 합치는 머지 기능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하프 패턴 시메트리로 묶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프 패턴으로 묶여지게 돼요. 그리고 MD9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인 미러 크리에이션을 하면 자동으로 하프 패턴 시메트리가 됩니다. 해볼게요. 저희가 보시면 폴리곤 툴, 점을 클릭해서 생성하는 폴리곤 툴을 선택하시고 첫 점을 찍으신 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설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시면 크리에이트 폴리곤 메뉴에서 우클릭 메뉴 옵션에 미러 크리에이션 메뉴를 보시면 체크 온을 하시고 엑시스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축, 기존에 선분이 있는 진행 방향이면 로컬 축이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로 해놓고 OK를 할게요. 로컬로 하면 이렇게 패턴을 대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X축을 해볼게요. 그리고 Y축, 이렇게 해서 미러 크리에이션을 하면 자동으로 하프 패턴 시메트리로 엮여지게 됩니다. 다음 기능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리토폴로지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기능이고요. 저희도 이번에 개발하느라 꽤나 진땀을 뺀 기능이기도 합니다.
리타폴로지는 툴바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툴바에 2D와 3D 툴바에 보시면 이렇게 리타폴로지 툴이 있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앞에 조그마한 화살표가 붙은 툴은 에디 툴, 화살표가 없는 툴은 크리에이트 툴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툴 선택하시면 일단 패턴이 전체 비활성화 색상이 되고요. 마우스 오버하면 생성할 수 있는 패턴이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 기존에 쓰시던 리타폴로지 기능하고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닫힌 도형을 생성하면 타폴로지 면이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하시다가 그 면을 분할하고 싶으실 때는 크리에이트 툴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면 면 분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으로 엣지 라인들 선택하시고 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면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들을 두 개를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머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머지 중에 저희가 보통 웰드 기능을 많이 쓰잖아요. 미세한 점들을 합칠 때 저희는 머지 기능으로 웰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진 타폴로지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배경에서 우클릭하시면 머지 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머지 올을 선택하시면 다이얼로그가 뜨고요. 여기서 거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 안에 들어오는 점들이 머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점들이 모두 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제가 크리에이트 툴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한 방향에 디바이드만 했는데요. 전체 디바이드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우클릭하시면 Add 디비전 메뉴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패턴 단위로 디비전을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서 클릭하시면 Add All 디비전 메뉴가 있어서 전체 타폴로지의 디비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디비전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주머니가 위에 있는 경우, 주머니가 따로 위에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패턴에 타폴로지를 3D에서 그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럴 때는 물론 2D에서 그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그 라인이 휘어지는 거에 따라서 또 그려야 하기 때문에 3D에서 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3D 주머니에서 이제 겉에 있는 것부터 그려주시면 돼요. 겉에 있는 녀석의 타폴로지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들을 하이드합니다. 지금 숨김 처리가 됐어요. 하이드를 하고 타폴로지 툴을 켜면 기존에 있던 그 겉면에 있던 타폴로지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동일하게 타폴로지 라인을 그려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그렸는데 타폴로지 라인을 다 그렸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이제 따로 패턴으로 떼내 보겠습니다.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리메시, 올, 듀플리케이트, 리메시, 올, 리플레이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듀플리케이트는 이렇게 타플로지 형태를 새로운 패턴으로 복제를 하는 거고, 리플레이스는 기존의 패턴을 삭제하고 얘네만 남겨놓는 기능이에요. 한번 듀플리케이트로 해볼게요. 네, 듀플리케이트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리타폴로지를 한 메쉬들이 새롭게 생성이 됐고요. 얘네 메쉬 라인을 확인해 보면 타폴로지 라인에 그림자가 들어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거에서 이제 하이폴리로 만드신 다음에 리타폴로지를 이용해서 로우폴리까지 작업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은 सब디비전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패턴 단위로 파티클 디스턴스를 정해야만 했어요. 패턴이 있으면 이 패턴은 늘 통째로 이 파티클 디스턴스를 값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처럼 미세한 주름을, 얘네를 지금은 되게 러프한 주름인데 만들려면 통째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무게가 너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셀렉트 메쉬 툴 그룹을 꾹 눌러보시면 여기서 셀렉트 메쉬 브러쉬라는 툴이 있고요. 이 브러쉬가 그 सब디비전 영역을 설정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브러쉬 툴 선택하시면 우측에 브러쉬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설정하시면 돼요. 영역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든 다음 마우스 우클릭해서 सब디바이드 메뉴를 사용하시면 한 단계씩 सब디비전이 진행이 됩니다. 죄송해요. 하고 속성창에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속성에 보시면 기본 레벨이 1로 되어 있고요. 맥시멈은 3입니다. 맥시멈은 3, 기본은 1이고 0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सब디비전 영역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은 सब디비전까지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0으로 설정해놓고 이 영역만 선택 영역으로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1, 2, 3까지 메쉬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티클 디스턴스 20의 굉장히 러프한 주름을 가진 패턴들이에요. 얘네를 기존에 미세하게 나누려면 전체를 10으로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됐죠. 그러다 보면 전체가 무거워지고 점점 더 다른 무게가 늘어나면서 작업이 힘들었는데요. 이번에는 सब디비전으로 얘네를 나눠보겠습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सब디비전을 2D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세요. 2D에서 주름이 미세해질 부분만 잡으시고 सब디바이드 하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비슷하죠? 심지어 이 부분만 더 सब디비전을 나눠서 더 정교하게 주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सब디비전 기능을 부분, 소매 끝이나 레이스나 이런 부분들에 사용을 하시면 훨씬 가볍게 의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UI적으로 바뀐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환경 구성 부분이 이렇게 3D 창에 있습니다. 조명 보기, 바람 보기, 그림자 보기, 그리드 보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조명 컨트롤러, 그 다음에 윈드 컨트롤러,
3D 섀도우, 3D 그리드를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패턴 툴 그룹이 이렇게 병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병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툴들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기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거에서 가장 여러분이 핵심으로 사용하시는 주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양이 똑같죠? 세 줄이 각각의 패턴들의 모양이 모두 똑같아요. 근데 얘네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떤 값들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무거운 친구가 있어서 얘네는 GPU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끝에 있는 이 친구가 너무 무거워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보시면 얘네의 영역은 거의 비슷해요. 다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주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모네모 붙어 있죠. 우리가 2D 패턴을 보면 네, 위에 있는 녀석들 틀리고 밑에 있는 녀석들 틀리고 네, 이렇게 다른데 거의 시뮬레이션 결과값으로는 다 주름이 있는 녀석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 줄씩 살펴볼게요. 맨 밑에 줄을 보면 얘네는 패턴이 모두 똑같아요. 모두 다 사각형 패턴인데 퀄리티가 조금씩 다르죠. 얘는 되게 러프하고 얘는 조금 부드러운 것 같고 얘는 이 라인들을 보면 상당히 매끈매끈합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이 아직 덜 돼서 이런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되게 매끈하고 이 친구가 제일 정교하죠. 네. 이런 차이는 바로 메쉬의 형태의 차이입니다. 메쉬 형태를 보면 첫 번째 녀석은 저희가 기본으로 쓰는 삼각 메쉬예요. 삼각 메쉬는 끝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하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쿼드 메쉬. 쿼드 메쉬는 어느 정도 그런 라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조금 러프하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리메쉬. 여러분들한테 주름 있는 의상을 좀 가볍게 작업하시려면 리메쉬를 쓰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리메쉬 기능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주름이 매끈하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파티클 디스턴스 20인데도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이 되는 거면 예전에는 삼각 메쉬를 거의 10이나 그 이하로 낮춰야지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네, 리메쉬를 하고 파티클 디스턴스 10으로 낮췄을 때 정말 좋은 주름의 결과값들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기존의 삼각 메쉬 5 이하의 값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퀄리티예요. 그래서 주름 작업을 하실 때는 메쉬의 형태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입자 간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파티클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 보시는 메쉬의 한쪽 길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것입니다. 이걸 파티클 디스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기준 20이고요. 두 번째 게 10, 세 번째 게 5, 마지막이 3이에요. 퀄리티를 보시면 먼저 20인 녀석과 10인 녀석의 퀄리티가 틀리고요. 10인 녀석과 5인 녀석의 퀄리티도 틀려요. 그래서 최상의 결과값은 5 이하로 삼각 메시를 쓴다면 5 이하로 하시고 리메싱을 쓴다면 10 이하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3은 가장 디테일한 결과물인데 제가 중간에 시뮬레이션을 꺼서 아직 시뮬레이션이 좀 덜 된 상태예요. 그리고 가장 상단에 보시면 상단은 파티클 디스턴스 때문도 아니고 메쉬 때문도 아닌데 이렇게 시뮬레이션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영향을 주는 건 패브릭이에요. 그래서 패브릭을 얘는 저희가 쓰는 기본 패브릭을 썼고요. 나머지 3개는 쉬폰이라는 굉장히 늘어지는 소재를 썼어요. 제가 속성에서 패브릭 속성에서 프리셋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실제 물성을 가진 패브릭들이 있고요. 얘네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차이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폰 소재를 썼는데 같은 쉬폰 소재인데 축축 늘어지는 형태가 다르죠. 얘네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쉬폰이지만 쉬폰에 원단의 결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의 방향을 45도로 트느냐, 90도로 놔두느냐 또는 180도로 놓느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얘네들은 힘을 받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을 확인하실 때는 2D에서 텍스처 수정 툴 보시면 이 힘의 방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굉장히 늘어지는 드레스들에서 이런 식의 보시면 좀 물결이 흐르듯 이렇게 흐르는 주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얻을 때 패턴의 형태로만 얻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 다 패턴 모양을 만들어서. 그럴 때는 패브릭을 좀 늘어지는 걸 설정하시고 결의 방향을 바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원단에 주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메쉬의 형태들, 두 번째는 파티클 디스턴스, 세 번째는 패브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를 하나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얘네는 주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출발점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주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작은 데다가 큰 애를 붙이는 거예요. 큰 애가 얼마나 크냐일수록 주름이 양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보시면 첫 번째는 똑같고요. 붙는 애랑 붙일 애랑 똑같고요. 두 번째는 2배 크기, 세 번째는 3배 크기, 네 번째는 4배 크기입니다. 이럴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시뮬레이션 된 영역은 비슷해요. 이 4개가 다 이 동일한 폭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주름의 양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밑에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크기로 하면 그냥 동일하게 밋밋한 시뮬레이션이 되고 두 번째 2배 크기, 3배 크기, 4배 크기 가로 길이가 훨씬 넓어질수록 많은 주름이 생깁니다.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만든 주름은 이 위에도 주름이 동일하게 져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네모난 애를 이렇게 압축을 시켰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이렇게 위쪽에 주름이 진 게 싫을 때가 있어요. 나는 위에는 주름 없고 밑에만 이렇게 주름이 지는 거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두 번째 라인 이미지에도 있는데
자, 주름이 위에는 그대로인데 밑에는 샤랄라하게 주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위에는 가만두고 밑에만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슬래시 앤 스프레드 메뉴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의 길이는 유지를 해요. 위의 길이는 유지를 하고 밑에 길이만 늘려주었습니다. 보시면 위의 길이는 기존과 동일해요. 하지만 밑에 길이만 이렇게 늘어났죠.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에는 동일하고 밑에만 이렇게 주름이 지는 형태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종류별로 해본 게 두 번째 라인입니다. 두 번째 라인 보시면 첫 번째는 그대로고 두 번째는 가운데 하나만 벌려줬고요. 세 번째는 두 군데, 네 번째는 세 군데를 벌려줬어요. 얘네를 시뮬레이션으로 그 결과값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네, 패턴이 모두 위에는 반듯한 모양이 됐죠. 위쪽에는 주름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밑으로 돌려보면 밑에 쪽에만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저희가 한 군데만 벌린 거는 주름 하나, 두 군데 벌린 거는 주름 두 개, 세 군데는 세 개가 됐어요. 이게 꼭 늘 이렇게 일치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벌리면 벌릴수록 주름 양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쫙 벌리는 형태에서는 괜찮은데 이거의 한계는 여기는 밋밋하고 요 벌린 데만 주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력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힘이 받고 이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주름이 이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사용하는 방법이 힘을 좀 분산해주는 방법인데, 그럴 때 힘을 분산하는 방법은 여기를 살짝 굴려줍니다. 살짝 굴려주면 이쪽이 붙으면서 힘이 골고루 퍼지게 돼요. 골고루 퍼지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원형이죠. 얘는 그냥 거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러플러플 하는 주름들은 아예 뭐 4분의 1 원형, 180도 원형, 270도, 360도 원형의 패턴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떤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랑 모양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랑 패턴이 비슷하죠. 근데 결과값은 굉장히 달라요. 얘는 되게 균일하게 주름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어요. 되게 러플러플하게. 근데 얘는 딱 내가 벌려준 곳만 주름이 들어왔죠. 저희가 중력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드실 때 조금 패턴이 어색하다 싶은 부분은 살짝 굴려주시면 되게 예쁘게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자, 90도, 180도, 270도, 360도에 따라서 주름의 양이 틀려지고요. 360도로 갈수록 굉장히 풍성하고 예쁜 주름이 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위에 보시면 골고루 영역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름을 만드는 원리를 조금 살펴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러분이 검색하실 수 있는 패턴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의상 만드실 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실 텐데 이제 이런 이미지들 보면 아, 여기 주름 만들려고 벌려줬구나 하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2D 패턴인 거예요. 이렇게 채워진 애가. 그래서 얘를 돌돌돌 말아서 이 부분이 이 지점이 되겠죠?
알아서 이렇게 러플러플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드레스도 벌려준 드레스, 또 이렇게 러플 만들 때는 이렇게 패턴을 돌돌돌 말아가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상 제작하실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